자, 여러분 어떻게 잘 쉬고 오셨죠? 네,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우리 잠깐 또 리뷰를 하면 우리 상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상법에 이제 크게 상법이라는 법전 안에 총칙, 상행위, 세 번째 회사, 네 번째 이 보험, 다섯 번째 뭐 해상, 여섯 번째 항공운송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제 수업해주고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 이 총칙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행위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편을 설명하고, 세 번째 이제 보험을 이제 설명해 드릴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뭐 상인 했을 때 여러분 이제 법학적인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하셔가지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우리 교양수업이니까 우리 이제 뭐 경영학과나 이제 세무회계학과 이렇게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이제 수업을 이제 듣죠. 그분들은 자격 뭐 세무사나 이런 걸 땄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올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상법에 아까 상인을 공부했죠. 상인을 공부하면서 상인은 우리 자연인이 있고 두 번째 회사와 같은 법인이 있다. 회사.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 지금 상법이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과 법에 관한 대표적인 법이 바로 상법이기 때문에 이런 상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법에 대해서 회사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뭘 공부한다? 회사의 종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법인 좀 더 이쁘게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회사. 그럼 회사가 뭐야? 회사의 종류는 뭐가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자, 회사의 의의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는 뭐가 있냐? 영리성과 법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4페이지 보시면 회사의 의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가 뭐야 했을 때 여러분들은 회사라 하면 상행위, 아까 상행위 있었죠. 장사하는 유형, 뭐 대리상, 공중적 기업 등등등, 매매 뭐 등등등. 그래서 이거 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도 등등등. 자, 이렇게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그래서 상행위 기타 영리 동그라미 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뭘 말한다? 법인을 말한다. 법인 동그라미. 법인. 그래서 회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이거 기억합니다. 별표 치고. 법인성과 뭐 영리성이 있다. 그럼 영리성이 뭐냐? 저거요, 여러분. 내가 일부러 여러분 판서시키려고 안 적어놨습니다. 영리성은 이윤 추구 플러스 분배가 있어야 된다. 이걸 영리성이란다. 즉 이게 무슨 말인가? 영리는 이윤 추구만으로 있으면 족하다. 틀렸습니다. 여기에 주주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사원들에게 분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영리성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우리 일반 회사 사원이 아니라 주주 같은 사람을 사원이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괜히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원들에게 뭘 분배해? 그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원들은 주주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법인성은 뭐냐? 설립 등기를 하죠. 법인격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고 이윤추구와 분배 이런 요소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회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 회사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를 말하고 있다. 예.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 예. 회사는 뭐 영리성과 법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영리성과 법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뭘 공부하냐? 회사의 종류. 즉, 이 회사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의 종류를 공부합니다. 상법에 나와 있는 170조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무슨 회사가 있는지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들어봤어요? 주식회사 이거 들어봐야겠다.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 자,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의 종류는 반드시 5종류밖에 없어요. 한명, 합자, 명자씨, 사람 이름이지, 주유소, 책임.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몰랐다? 명자씨 주유했다. 책임을 가지고 있다. 명자씨가 주유소에서 주유했고 책임이 있다. 한명, 합자, 주식, 유한 책임회사.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틀렸다? 난 몰라요. 난 몰라. 알았죠? 예. 그럼 왜 이렇게 5가지로 했을까 생각해봐요. 왜 10개, 100개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복잡해지는 그런 형태를 바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고 간단하게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하는 회사들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한명회사의 주인을 우리가 사원이라 합니다. 얘도 사원이라 그러고 얘는 주주라 그래요. 주식회사 때문에 주주라 그러고 얘도 사원이라 그러고 얘도 사원이라 그래요. 이해됐죠? 주인이 이렇게 한다. 주식회사만 주주라 하는 거야. 그럼 사원이라는 말은 그냥 주주와 같은 말이라는 걸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주주 또는 사원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한명회사는 어떤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야. 회사의 채권자. 회사가 있고 그게 구성원들이 주인이죠. 그 사람들을 주주라 그러고 사원이라 한다.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원들은 채권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냐면 무한 책임을 집니다. 무한 책임이란 말은 끝까지 책임, 무서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주냐? 대표권을 주는 거예요. 업무 집행권. 반대급부로. 책임을 끝까지 지기 때문에 네가 그래 회사를 대표해라. 이런 거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회사가 무슨 회사냐? 한명회사다. 한명회사.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 사원을 채권자에서 무한책임 사원을
부담한다. 이런 회사는 우리가 한명회사라 한다. 그래서 한명회사예요. 두 번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고 유한책임사원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원의 구조가 이원화된 회사는 무슨 회사일까요? 했을 때 여러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회사는 합자회사다. 무슨 회사? 합자회사. 회사의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다. 무슨 회사? 합자회사다. 합자회사.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다. 무슨 회사? 합자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다. 합자회사.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에요. 채권자에 대해. 그럼 여기와 이게 또 간단히 달라요. 여기는 연대 직접이란 책임짐. 직접이라면 1차적인 책임을 지는데 여기는 간접 책임이에요. 출자 부분. 출자 부분이란 말은 내가 투자만큼, 내가 주식을 100만 원어치만 샀어. 그럼 책임 100만 원어치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00만 원 샀어. 200만 원어치만 지고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아주 깔끔한 회사가 바로 뭐냐? 주식회사다. 주식회사. 유한회사도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유한책임회사도 이렇게 유한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5가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사실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 정도로 구별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거기에 이제 회사의 의의는 받고 상법상 회사 170조죠. 한명, 합자, 주식,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5종밖에 없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 냈는데 제가 다음 중 상법상 회사가 아닌 걸 고르세요. 지금 우리 상법 170조에 있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잘 봐요. 객관식으로 낼 때 상법상 회사 170조의 회사가 아닌 걸 고르세요. 1번 한명회사, 2번 주식회사, 3번 유한책임회사, 4번 벤처회사. 답은 뭐야? 벤처회사지. 벤처회사는 회사 아니야? 회사 맞지. 근데 상법에 나와 있는 회사가 아니지.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다음 중 회사가 아닌 걸 고르세요. 1번 합자회사, 2번 주식회사, 3번 유한회사, 4번 벤처회사. 답은 없어요. 다 회사예요. 상법상 회사인지 아닌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왜 이렇게 회사를 상법에는 5개조로 구별했는지 보시면 사원인 주주가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에 따라서 분류했다. 자, 채권자의 책임에 분류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표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한 책임 사원은 대표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얘는 없어요. 얘는 대표권 있어? 없어? 대표권 없다. 대표권 없다. 무한 책임 사원 지는 사람에게만 대표권이 있다. 대표권하고 업무 집행권이 있다는 말은 경영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원은 주주 소유자이면서 경영권을 갖는다 이런 말로 해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박스를 보시면 한명회사 사원은 무한연대 직접 책임을 지고 소유자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갖는다 말은 대표권을 갖는다 이런 뜻이야. 경영권을 갖는다 말은 대표권을 갖는다 이런 뜻이고, 합자회사는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한책임사원은 그냥 한명회사에 있는 걸 그냥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특히 또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한책임사원은 당연히 경영권이 없겠죠.
자, 그 다음, 유한 간접 책임지죠. 예, 주식회사. 그래서 경영권 없고, 유한회사도 유한 간접 책임, 경영권 없고, 유한 책임 사원도, 유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죄송합니다. 이게 경영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새로 들어온 회사인데, 얘는, 예, 유한 책임을 하면서도, 예, 일정한 경우에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좀 계속 보시면 되겠어요. 한 명 합자 주식 유한 책임회사. 채권자가 무한 책임지고 무한 유한 책임. 유한. 경영권은 같고 여기서는 같고 이건 안 같고. 맞죠? 그 다음에 없고 여기서는 어떻게 일정한 경우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혹시 이제 뭐 공부를 할 때, 그럼 이제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이 회사의 뭐 조직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회사의 설립, 그 다음에 운영, 조직, 설립, 운영, 조직, 이런 거 다 배우면 이제 회사법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무슨 회사일까요? 대한민국의 한 95%가 주식회사라고 해. 한 50만 개 되겠죠, 대한민국에. 그죠? 한 50만 개 정도.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사실 찾기 힘들어요. 등기부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뭐냐? 바로 주식회사이다. 한 명 합자 회사를 무슨 회사라고 그러냐? 이건 인적 회사라고 그럽니다. 무슨 회사? 인적 회사. 인적 회사란 말은 사람의 돈이 중요시한 게 아니라 사람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회사, 그런 회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우리 무슨 회사라 하냐면 물적 회사라 하고 있다. 물적 회사. 이해됐습니까? 네, 물적 회사. 물적 회사라고 하고 있다. 요 회사의 분류, 예, 여러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4페이지 맨 아래 이제 보험이 나오죠. 예, 보험. 이제 우리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은 상당히 중요하죠. 예.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제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험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이제 불확정한 사고, 다른 말로 우연한 사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보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 보험자가 있습니다. 보험자. 여러분 보험자가 누굴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라 그러죠. 여러분 이제 보험회사란 말 쓰지 말고, 여러분 이제 뭘 읽어도 보험회사 이런 말 안 쓰고 보험자 이런 말 씁니다. 예. 이제 보험 설계사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보험자 이런 말 쓰기 때문에 보험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창피하죠. 법을 배웠기 때문에 보험회사군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똑똑합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깨알같이 미리 약관을 정해놔요. 다 읽어봐요? 안 읽어보죠? 보험 설계사분들이, 모집인들이, 보험 모집인, 설계사, 이런 분들이 이제 대충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한테 이제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게 보험자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험자, 원칙적으로는. 근데 보험 설계사 분들도 다 읽어주죠. 자, 이런 입장에서 이 보험의 종류에는요, 손해보험이 있고 인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 손해보험에 보통 뭐가 있냐면, 운송, 해상, 화재, 자동차, 책임, 보증, 이런 보험들이 있다. 많이 들어봤죠? 운송, 해상, 화재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보증보험. 그 다음에 인보험에는 생명, 상해, 질병, 특히 요즘 가장 그 질병이 문제되는 게 바로 치매 같은 거. 이런 병들,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을 대수의 법칙, 불확정한 사고,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은 인보험, 그 다음에 운송, 해상, 화재, 자동차, 책임, 보증보험, 이런 것들은 손해보험인데, 이런 것들에 관련된 회사가 바로 보험자, 보험회사. 이렇게 약관을 적어 놨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보험 계약자가 이런 걸 보고, 또는 보험 설계사의 어떻게 해요?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좋아, 내가 당신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겠다. 이걸 청약이라 한다. 여러분, 청약, 승낙 다 공부했잖아. 우리 계약 공부할 때. 여기 또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배울 때 잘 배우면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사표시를 먼저 했어. 내가 약관도 읽어봤고, 당신 회사에 내가 이제 상해보험, 생명보험, 질병보험, 질병보험에 들 거야. 아니면 내가 책임보험을 들 거야. 자동차 보험을 들 거야. 화재보험을 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다. 그럴 때 최초 보험료를 냅니다. 1회분 아니면 다 내든가. 이렇게 했을 때 보험자가 누가 승낙을 하냐? 보험자가 승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험계약과 청약이 이렇게 합치가 된다.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보험 계약이라 한다. 그럼 보험 계약은 보험 증권을 받고 그게 아니라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각 보험자, 즉 보험회사에 대해서 의리 보험 계약을 이렇게 청약했는데, 그럼 여기는 뭐예요? 보험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 나중에 뭘 해야 되냐면 약관 교부, 약관 설명 의무. 설명을 잘 해줘야지. 이해됐습니까? 설명 의무가 있어. 자, 그런데 피보험자의 반대, 피보험자. 자기가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다.
을이다. 이럴 때는 자기를 위한 이게 지금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이라 합니다. 그런데 얘는 병이야. 계약은 엄마가 하고 피보험자는 아들이야. 이럴 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다. 이해됐습니까? 요 개념,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을 때, 다를 때는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란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보험 계약이 하는데, 승낙은 30일 이내 승낙을 해야 돼요. 근데 30일 이내 승낙을 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승낙하지 않았을 때는 승낙 의제, 아까 의제 했죠? 승낙으로 간주된다. 승낙한 걸로 본다. 요거 기억합니다. 며칠 내에 해야 된다? 30일 내. 그리고 이 보험 계약자는 특히 피보험자이든 이분에게 뭐가 있냐면 고지 의무가, 이게 중요합니다. 고지 의무. 뭘 해야 되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된, 부실된 고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고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걸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보험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업가법에서 상법에서 보험은 대수의 법칙, 불확정한 사고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데 종류에는 손해보험과 임보험이 있다. 그래서 운송, 해상, 하재, 자동차, 책임, 보증보험, 이런 손해보험과 임보험, 생명, 상해, 질병에 관한 보험, 이런 것들을 업으로 하는 회사, 보험회사죠. 이걸 우리가 법정 용어로 보험자라 한다. 뭐라 한다? 보험자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깨알같이 써놓은 것들, 그럼 보세요. 이 약관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성돼서 이 보험자에게, 그러면 불리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런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 해석을 어떻게 유리하게 해야 되겠죠. 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보험 계약은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쳐서 보험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낙성교약, 불의식. 뭐 계약서에 쓰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똑같아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보험 계약자는 이 고지 의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이제 5페이지에 오시면 보험의 정의. 자, 이제 보험이 뭐냐는 이게 명확한 정의는 사실 없는데, 자, 법률에 의한 정리가 있어요. 법률상 의한 정리.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어려워요. 그래서 법적 측면 이외에 경제적, 경영적,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고요. 보험 기능에 주목할 것인지 목적을 강조할 것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법률상 정리는 좀 애매모호하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법률의 규정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우리 상법 638조와 보험업법, 상법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이 상법의 보험은 일반법입니다. 상법에 나와 있는 보험은 글씨가 일반법이고, 이 보험업법이 있습니다. 이 보험업법은 여기에 대한 뭐가 되냐? 얘는 일반법, 얘는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쓰네요. 특별법이 된다. 특별법. 특별법. 별도의 법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상법 638조 보험업법 2조에서 보험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바로 이거예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상법에서는 불확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업에서는 우연한 사고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상법의 보험법에 나와 있는 보험의 개념에 대해서는 불확정한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험업법에서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용어를 달리 쓰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일반적 정의를 보시면 보험의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의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한 위험 단체를 구성해서 통계적 기초, 별표칩니다. 대수의 법칙이에요. 보통 이제 뭐 자동차 보험은 간단하게 책임 보험만 들 수 있지만 종합 보험을 드는 게 낫죠. 그래서 자동차를 사면 무조건 이제 종합보험에 들었을 때 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또는 막 좋은 집에 살고 아니면 자기가 뭐 임대차를 사는데 화재 보험까지 들었다. 이랬을 때는 자기가 불을 낼 수 있지만 또 옆집에서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화재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렇죠. 불확정한 사고, 우연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에 놓여 산출된 보험료, 보험료를 내어서 기금이 마련하고.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최초 보험료를 내면 여기엔 이뿐만 아니라 불특정 모든 사람들이 다 보험에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기금이 쌓일 거 아니야, 회사가. 이해됐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얘는 뭘 받아? 얘는 뭐 주다? 보험 금액을 주고 얘는 보험료를 준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예. 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확정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다. 자, 이게 정확하네요. 그래서 일반적 정의를 별표칩니다. 보험을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의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위험단체를 구성해서 통계적 기초, 대수의 법칙에서 산출된 보험료 또는 내고 나중에는 보험금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걸 의미한다. 자, 그래서 불확정한 사고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고 경감시킬 목적으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제산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불확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계약자는 이제 최초의 보험료를 내죠. 그럼 매달 보험료를 낼 거 아니야. 혹시라도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자는 이분에게 뭘 주는 거야? 보험 금액을 주는 거죠. 보험금. 이해됐죠? 예. 보험회사는 보세요. 보험회사는 을만 이렇게 가입합니까? 을을 제외하면 수만 명이 다 하잖아. 그럼 이게 기금이 쌓여 안 쌓여? 당연히 쌓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단체성의 계약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 불확정한 사고, 우연한 사고, 불확정한 일, 우연한 일에 의해서 복권이 로또가 당첨될 수 있어요. 그것도 사행성입니다. 맞습니까? 요즘 로또 1등 되면 보통 한 10억 받는데 이 10억 가지고 아파트 못 사죠. 어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대출을 해야 할 판이야. 대출을. 참. 그래서 도박이죠. 사실 이게 도박이에요. 도박.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박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비해서 돈을 낸다?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돈을 낸다? 얘네 지금 도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일부러 얘가 그 사고를 일으켜서 돈을 받을 수 있겠네? 그게 보험 사기 아니야. 그게 보험 사기.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단체성이고 사행성인데 적법한 사행성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보험의 기능과 폐단이 나오는데, 보험의 기능,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죠. 자금의 공급이 되고 신용수단이 되죠. 사회보장,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고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이 있어요. 문제는 폐단 보세요. 도덕적으로 위험을 해서 보험금을 노리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가족들을 죽였니 이런 게 뉴스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보험금 때문에 했다. 아유, 가족을 죽이고 그 보험금 받아서 뭐 할 거예요, 혼자? 에?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리 없지만 진짜 이런 것들은 진짜 비난받아서
좋은 일. 특히 이제 자식이 태어났는데 뭐 지체장애인 이런 애들을 어떻게 보험에 가입시켜가지고 도구로서 전락시켜서 어떻게 뭐 보험금을 챙기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이렇게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예방에 소홀히한 경우 배당될 수 있습니다. 예방 효과의 감소.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나 뭐 보험 넣었으니까 뭐 너 옆에서 너 차 박으려면 박어. 뭐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일주의로 빠지면 인위적인 사고.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금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걸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억제책이 필요한데 고지 의무.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사항을 하는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야 할 것.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그렇죠. 내가 이제 위험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쉬운 일을 했다. 아니면 이제 쉬운 일을 하다가 사무직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산업 현장으로 나간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인위적 사고에 대한 면책 등이 있고 보험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사기죄, 살인죄, 사문서, 윈소 등등 이러한 형벌이 있고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뭐 교통법칙 대응업, 뭐 운전자 보험을 드셨습니까? 막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이 나옵니다. 보험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최초 지급하고 보험금을 받는다.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 지급 가능성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약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손해보험과 임보험의 통일적 규정이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이런 것이 있고 임보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은 일정한 보험금에서는 보험상액과 보험에서 보상액과 정액보험에서 약정된 금액을 그래서 이제 보상액과 이제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정해놓다 이 말이고 이거는 치료나 선물과 같이 현금 이외의 급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험자 갑을 보험료 청약을 하죠. 그럼 승낙 이런 계약을 한다. 이게 보험 계약이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거 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보험 계약의 법적 성질 별표치입니다. 낙성 불효식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되고 유상 쌍무다. 유상 다 배웠죠. 서로 대가적 의무를 부담한다. 쌍무 대가적 결혼 관계가 있습니다. 유상. 그 다음에 단체성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단체성으로 가입하죠. 그 다음에 사행 계획성, 도박인데 합법적인 도박이다. 그 다음에 최다 선의성이다. 좋은 일을 하잖아. 그 다음에 부합계약이다. 부합계약이란 말은 이 사람들이 미리 이 약간 계약서를 써놓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인만 주주주 하죠. 이런 계약을 뭐라 그런다? 부합계약이다. 부합계약. 그래서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할 때 막 도장 찍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계약을 우리는 부합계약을 한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이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상법에 대한 내용들, 상인이 뭐냐, 회사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보험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최고의 규범인 헌법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